오늘은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에 등록되어 있고요. 등록번호 247540입니다. 2016년에 설립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설립 자체가 2016년이라기보다는 원래 있던 에코프로라는 회사에서 계열사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식 관계를 보게 되면 50% 이상이 에코프로가 최대 주주로 등록되어 있고요. 그 외 나머지 부분이 시장에서 통용되고 있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최근 날짜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들어갔었고 저는 약간의 차익도 실현하긴 했는데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이 가치가 정말 지속될 수 있는 가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트에 올라와 있는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에코프로비엠이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아주 쉽게 알 수 있듯이 2차 전지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이긴 합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재밌었던 것은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전체 산업을 이렇게 이미지도 써가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본인들이 이 산업 전체에서 어느 위치에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산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괜찮은 자료로서 봐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 에코프로비엠 이 속해 있는 부분은 크게 과거형과 미래형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과거형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다면 전동 공구 등 고출력의 소형 전지 수요 이쪽 부분에서 에코프로비엠이 사업을 잘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래형은 당연히 전기차 쪽이 되겠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나열을 하면서 본인들이 어떤 소재의 2차 전지에 특화되어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NCA 소재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라는 소재를 만드는 곳이고요. 그 중에서도 양극 소재 중에 NCA에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NCA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이 주 성분인 것이고 현재 당사에서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뒤로 가면 좀 더 자세하게 NCA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NCA 시장은 고용량의 하이니켈계 수요 니즈에 따라 파워툴, EV 등 전 분야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라고 일단 자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시장과 산업에서 유의미한 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표인데요. 현재 자사는 NCA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이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수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 탑인 스미모토에 이어서 업계 2위인데요. 전 이쯤에서 궁금해졌던 게 어떻게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를 판매하고 있는가, 이 산업에서 관계 그리고 파트너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봤는데요. 그걸 확인하다가 괜찮은 기사를 하나 찾았습니다. 이 기사의 링크는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금 시점에서 보자면 조금은 시간이 지난 지점이긴 한데 업계 전문가의 속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조금 주목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목할 만한 부분,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의 파트너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에코프로비엠의 큰 고객사는 바로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죠.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를 구입해서 쓸 업체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언급되고 있는 LG화학과의 관계도 함께 언급되어 있는데요. LG화학은 전통적으로 일본 기업에서 양극재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재밌게도 에코프로비엠은 LG화학에 제품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안 넣는 거냐 못 넣는 거냐, 안 넣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이 과거에 에코프로비엠을 인수하려고 했다가 실패하는 경험을 통해서 둘 사이가 약간 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으로 봤을 때는 LG화학이 배터리에서 좀 더 두각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기회를 놓치고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는 그 업계의 얘기가 많아서 이 기사는 제가 링크를 한번 공유해 드릴 테니까 링크를 통해서 좀 더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
전방산업으로서 양극재를 봤다고 하면 실제 배터리도 실제로 잘 판매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배터리의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에코프로비엠이 가장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가 잘 나가야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2020년 2월 기사고요. SK이노베이션이 탑10에 진입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서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 탑10 중에서 SK이노베이션만 점유율이 꽤나 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점유율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부분이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중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에 따라서 점유율이 좀 높은 부분이 있고요. 파나소닉이 원래 테슬라의 주요 파트너였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점유율이 높은 부분이 있고요. LG화학의 점유율이 높아졌다는 점, 이런 부분도 유의미하게 볼만하고 SK이노베이션도 탑10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게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사도 역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기사 링크도 함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단하게 사업의 내용을 받고 그렇다면 실제 돈은 어떻게 벌고 있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벌고 있는지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장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 연도가 많지는 않고요. 그리고 제조업 전형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6천억 원 정도로 꽤나 높은 수준이지만 매출 원가가 80% 수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 외에는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요. 다만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보자면 작년에 그러니까 2019년도 회계상 봤을 때 재고자산이 좀 늘었다는 부분에서 조금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2020년 이후에 전기차 등을 통해서 배터리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극재 재고도 쉽게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조업이라는 특성에 맞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봤는데요. 제조업의 특성상 아무래도 원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극재의 주된 원가로 여기서 확인하고 있는 것들의 원가의 추세도 한번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니켈입니다. 니켈이 2019년 12월 30일이라는 이때 기준으로 14,000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보자면 5월 15일 11,000달러, 작년 말인 이쯤에 비하면 떨어진 가격임을 알 수가 있고요. 이는 당연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요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때문에 떨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분간의 니켈의 원가는 에코프로비엠 입장에서는 좋은 쪽으로 흘러갈 것 같고요. 니켈 이외에도 다른 원가가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원가인 코발트입니다. 코발트는 2017년 말 2018년 이때쯤에 꽤나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떨어진 상태인데요. 지금은 어떤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발트 역시 코로나 이후 문제 때문인지 지금도 낮은 가격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급을 좀 보도록 할까요? 앞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 회복 국면에서 굉장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5월 13일 그리고 오늘 5월 18일 굉장한 거래량을 보이면서 상승세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세의 원인이 어떤 주체인지를 보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이 계속해서 매입을 높은 비중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기관에 들어온 물량이 빠져나가지도 않았고요. 5월 15일 지난주 토요일 들어왔던 외국인의 물량도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일봉이 아니라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추세가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만 보더라도 이 추세에서 황금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선을 크게 뚫지 않았습니다. 살짝 뚫고 내려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해주면서 계속해서 회복하려는 탄력성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회복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적어도 당분간은 좀 상승세, 상승 기조를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로 오늘 신고가가 나왔던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선 개략적으로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이슈가 생기면 에코프로비엠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음에 새로운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